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8월 달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급등이죠. 급등입니다. 8월 달에 일단 시세가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이제 조정이 되어 있어요. 뭐 사실 9월 달에 재심사 서류 집어넣으면은 뭐 이때도 물론 상승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앞서 주가가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을 8월 급등설의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타진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고 있는 지금 현재의 HLB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일전에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유에 기인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그 M&A 건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죠. 뭐 이런 건에 대한 시장에서 들리는 얘기, 네,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도 오늘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HLB 말씀을 드리는데 8월에 급등하기 위한 모습을 지금 현재 갖춰놓은 게 일단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때하고 FDA 미팅 전에 등락을 거듭했던 그때하고 흐름이 거의 그 기본적인 맥락은 같아요. 그죠? 여기서 FDA 미팅이 있었지만은 등락하다가 결국 그걸 기대하고 크게 급등을 했듯이 지금 현재도 재심사건에 대한 서류 제출건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등락을 거듭하다가 위로 팍 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8월에 급등할 수 있는 급등설의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8월 급등설이라는 게 다른 데서 들리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네,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과거에 FDA 미팅 전에 주가 흐름하고 재심사 신청 서류 제출 전에 주가 흐름하고 너무나도 똑같이 데자뷰처럼 닮은 꼴이라고 그러죠. 닮은 꼴처럼 현재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뭐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NDR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뭐 이를테면 싱가포르에서 국부펀드 GIC라든가 아니면 뭐 테마섹, 네, 이런 데서 큰 자금, 뭐 이를테면 GIC 같은 경우는 한 1000조 정도 되는 규모의 GIC죠. 이런 쪽에 그 투자를, 외자 유치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셀트리온처럼 테마섹에서 투자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럽 펀드나 또는 중동 펀드도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좀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 HLB에 들어와 있는 펀드가 어디가 있어요? 블랙록 펀드가 있죠. 그죠? 블랙록 펀드가 있고 또 뱅가드 쪽도 있어요. 얘네들은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따라서 이쪽 자산운용사 쪽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네, 물론 승인이 되면은 들어올 수도 있죠. 하지만 선제적인 의미에서 미리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얘네들이 지분을 점차 늘려가는 패턴이 재심사 서류 집어넣기 전인 8월 달에 등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게 제가 볼 때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사실 외인들이 그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성격은 되게 블랙록이나 또는 뱅가드와 같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뭐 공매도라든가 또는 파생을 통해서 투자하는 쪽은 이제 메릴린치라든가 JP 모간이라든가 또는 모건 스탠리,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주로 합니다. 근데 이쪽도 물론 들어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단타 세력들이 전부 그 HLB 측면에서는 단타 매매자들이 전부 퇴장한 그런 중장기 투자자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그 블랙락이나 뱅가드, 네, 이쪽이 많이 갖고 있고, 이쪽에서 결국 그 추가적인 그 지분 투자가 들어올 개연성도 8, 9월 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외인 지분 비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자, 지금 어느 정도의 외인들이 들어와 있는지 나와 있죠. 22.3%입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외인 지분율이 22.3%야. 그 과거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GIC라든가 뭐 테마섹, 네, 이런 쪽에 그 신규 외자 유치도 기대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블랙락이나 뱅가드 이런 쪽들의 추가 지분 투자, 이런 것들도 외인 매수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시기가 재심사 신청 전이기 때문에 보다 싸게 잡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재심사 신청 서류를 집어넣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 높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네들이 들어올 개연성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인 받으면 뭐 영업이익 2026년도 지금은 2027년도로 봐야 되겠죠. 이때 한 2조 정도 보는 거고 대개 한 5조 정도까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승인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기사에 통해서 또는 IR 통해서 전부 나왔던 그런 자료고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건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그 HLB 쪽 엘레바 리보 캄넬리 주합 건과 관련해서 재료가 없습니다. 재료가 없는데 이 재료가 없을 때 어떤 건의 재료가 나오겠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상상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가는 미리 랠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블랙락이나 또는 뱅가드 쪽에 추가적인 지분 투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싱가포르 테마섹이나 GIC 같은 경우나 또 다른 국부펀드 얘기, 외자 유치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그죠?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한간에는 뭐 국내 굴지의 S그룹과 M&A권 재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아닌 걸로 봅니다. 네. 요거는 아니고요. 하지만 요런 건에 대한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있는 재료는 BMS 쪽 있죠. 그러니까 옵디보 여보이 그 연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옵디보가 리보하고 병역요법을 하는 거, 네, 요런 건에 대한 기대도 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머크사의 그 키투르다, 네, 이쪽하고 리보가 손 잡고 병역요법을 하는 그런 건의 재료도 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재료는 자꾸 상상의 나래를 펴야 돼요. 그게 현실이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요즘 재료 없을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주가 자체가 모양이 심통치 않다면은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펴기가 어려운데 모양이 지금 갖춰주고 있잖아요. 어쩌면 지난 6, 7월 달의 흐름하고 지금 흐름하고 똑같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출하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8월 급등설이 절대 허구가 아니라 가능성이 엄청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기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9월 달에 에스모를 기대하고 8월 달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거, 에스모 재료도 8월 달에 들어올 거예요. 8월 달에 나올 거고요. 9월 미국 금리 인하 앞두고 또 시세를 내는 거 잘 아실 거고, 담관함 비롯해서 적응증 확장권에 대한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국내 품목허가, 뭐 유럽 허가 신청,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승인이라는 건의 큰 호재를 지금 생각하진 말고요. 지금은 단기 목표로 어떤 재심사라는 그 어떤 기대감, 이걸로 미리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재심사는 이거 꼭 제출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도 있다는 거예요. 안정성도 있으면서 이거 서류 제출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폭등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1단계가 이거고 나중에 승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1단계를 먼저 보고 가는 거예요. 1단계 재심사 신청권에 대한 호재를 가지고 주가가 여기서 쭉 치고 한두 단계 또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HLB를 보시면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뭐 비하인드 재료나 여러분들한테 긴급히 말씀드릴 재료가 있는 것은 HLB를 문자 보내주신 분에게는 계속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갑작스런 매매 신호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꼭 문자 주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응원도 좀 많이 해주세요. 예, 힘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급등설이 결국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는 매매도 한번 하세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 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sek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되게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되게 한 20,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되게 20 내지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이런 식이죠. 주봉 차트가 이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